저희 시작 멘트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시작 멘트? 국내 최초. 아. 자, 국내 최초 메이저리그 토크 콘텐츠 별난 MLB 시즌2 오늘은 거의 한 2주 만에 이현 기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네, 명절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무튼 명절 한 주를 저희가 쉬고 돌아왔는데 이번 주에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프리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는 올겨울 가장 보강을 열심히 하는 지구 중에 하나죠. 맞아요. 네, 뭐 필라델피아 필리스, 뭐 뉴욕 매치를 비롯해서 여러 팀들이 정말 한번 우승을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얼마나 전력이 세졌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맥스 셔저 있었죠, 네. 제이콥 디그롬 있었죠, 에런 놀라 있었죠. 이 세 명의 에이스들이 또 한 지구에 몰려 있었잖아요. 네, 모두 이번 시즌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 세 투수는 쉽게 뭐 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몰락할 것 같지 않아요. 뭐 모든 투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올 시즌에도 세 투수가 사이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에런 놀라가 지난 시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잖아요. 맞아요. 올 시즌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명의 에이스들, 하지만 이 세 팀에서 우승팀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우승팀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였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지구 우승을 차지했는데 사실 좀 깜짝 우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승이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계획대로라면은 지난해 좀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그렇죠. 올해부터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뭐 아쿠냐도 생각보다 너무 잘했잖아요. 맞아요. 로널드 아쿠냐를 지켜보면서 저는 트라웃의 그 신인 시즌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네. 수비도 잘하고 홈런도 잘 치고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가 등장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뭐 시즌 중반쯤 영입한 선수들이 운 좋게 모두 잘해주면서 그렇죠. 네. 네. 가즈명 같은 경우에도 볼티모어에서는 좀 상당히 기복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애틀랜타 와서는 정말 뛰어난 투구 내용을 펼쳐주면서 후반기에 사실 이 모멘텀이 좀 처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신인들이 합류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들이 잘 해주면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 시즌에 스포트라이트가 모두 아쿠냐 선수에게 향하긴 했지만 프리먼 선수의 역할이 정말 지금까지 코어로서 잘 버텨줬고 앞으로는 이제 팀의 주축으로 정말 잘 해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네, 뭐 프레디 프리먼은 이제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내셔널리그 뭐 원탑 1루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나. 사실 원탑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은 저는 프리먼 같아요. 골드슈미트보다 더. 네, 왜냐면은 골드슈미트보다 뛰어난 컨택 능력을 갖추고 있고 출루율까지 굉장히 높아지면서 보토가 지난해 주춤했는데 약간 전성기 보토 같은 이런 느낌이 점점 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쿠냐와 시너지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타선에서는 생각보다 뭐 기대만큼 잘해줬다. 뭐 프리먼 잘해줬죠. 그리고 뭐 마카키스도 처음으로 올스타 시즌을 만들어냈었고, 뭐 인시아테, 아지알비스, 뭐 요한 카마고 뭐 잘해줬어요. 이 정도 선수는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운드에서 선발 평균 자책점이 리그 2위였어요. 네, 폴테네비치가 터져버렸죠. 그러니까요. 네. 원래 9위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실제 성적은 나오지 않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뭐 정말 엄청났었죠. 맞아요. 내구성부터 해서 뭐 윽박지르는 투구까지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불안한 것이 이제 뒷문이었는데,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애틀랜타의 미들 구석이 여태까지 리빌딩을 추진하면서 투수 유망주들을 참 많이 긁어모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난 시즌에 좀 이닝은 적지만 뛰어난 활약을 펼친 소로카도 생각이 나고요. 맥스 프리드, 뭐 투키 투산 이런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칠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사실 이닝은 아직 적기 때문에 완벽한 믿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은 그런 신예 선수들이 그 물음표를 어떻게 느낌표로 바꾸냐의 시즌인데 그렇죠. 결국 이번 시즌을 앞두고 현재까지 영입한 선수들 살펴볼까요? 조시 도널슨 있죠. 마카키스 재계약했죠. 맥켄을 재영입했어요. 맥켄 재영입도 상당히 인상 깊어요. 네, 뭐 맥켄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리더였죠. 그러니까요. 네, 포수로서 굉장히 베테랑 포수로서 투수들을 굉장히 잘 이끌었었고 또 때로는 상대 팀과 마찰이 일어났을 때도 약간 뭐 경찰관, 그라운드의 경찰관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전 같은 이 타격 실력은 아니지만 뭐 이런 리더십 이런 점을 보고 약간 백업 포수 형식으로 데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도널슨은 어떻게 보세요? 도널드슨이 사실 단년 계약을 택한 게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한테는. 예. 지난 시즌에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하긴 했지만 MVP급 레벨의 선수인데 단년 계약으로 잡았다는 건 상당히 애틀란타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도널드슨이 하체 부상이 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렇죠. 이건 사실은 토론토에서 이제 인조 잔디에서 뛰면서 좀 하체 부상이 악화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선트러스트 파크는 잔디가 굉장히 좋아요. 그쵸. 새로 지어진 구장이고 여기서 좀 수비할 때 무릎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렇게 도널슨이라든지 브라이언 맥켄이라든지 뭐 닉 마카키스 야수진의 이런 새로운 계약에 집중했다라는 건 투수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예 투수들의 성장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거죠. 네. 이 선수들이 과거에 베이스볼 아메리카라던가 뭐 MLB.com에서 그 유망주 랭킹 100위 안에 들었던 선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사실 전력 보강을 뭐 필라델피아 필리스라던가 뉴욕 매치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했지만 그렇죠. 잠재력만큼은 정말 뛰어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애틀랜타의 대항마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작년 시즌 2위였죠. 하지만 글쎄요, 저는 2위 팀이 정말 2위 팀 같지 않았어요. 2위를 하고도 욕을 먹었고 욕을 먹은 만큼보다 생각보다 잘한 팀이 바로 워싱턴 내셔널스였던 것 같아요. 워싱턴 내셔널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반등에 성공을 하고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팀 내 마찰이 이번 시즌에도 있었어요. 워싱턴 내셔널스의 최고 문제점은 탑급 선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뭐 브라이스 하퍼도 작년까지는 있었고 맥스 슈어저도 있고 그쵸. 뭐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도 있고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천지인데 항상 팀 내에서 마찰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여서 이기기 위해 똥을 묻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전반기에 팀 전력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게 패착이었지만 여전히 이제 객관적인 전력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팀입니다. 아무래도 정말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검증된 스타들이 워낙 많은 팀이니까요. 뭐 하퍼를 다시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어 승수로 봤을 때는 하퍼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는 앤서니 랜던도 있고요. 지난 시즌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트레이 터너 얘기도 해야겠죠. 이런 선수들 거기다가 후안 소토 98년생. 진짜 98년생입니다. 19살, 20살 시즌에 정말 엄청난 성적을 거뒀죠. 맞아요. 예. 저희가 방금 전에 아쿠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완성도 측면에서는 소토가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일단 선구안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정확도라던가 타격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올 시즌 최고의 신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쿠냐와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신인왕 경쟁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억 달러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지금 팀을 찾네 못 찾네 뭐 이러고 있는 브라이스 하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베이스볼 레퍼런스에 들어가서 봤더니 지난 시즌 WAR이 1.4예요. 네, 베이스볼 리퍼런스가 특히 또 낮게 나왔죠. 네. 그 이유가 베이스볼 레퍼런스와 팬그래프닷컴 두 가지 사이트의 WAR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베이스볼 리퍼런스랑 팬그래프의 차이는 사실상 수비 스탯밖에 없습니다. 수비 성적밖에 없는데
지난해 브라이스 하퍼가 너무 몸을 사렸어요. 이게 수비 도중에 입는 부상이 여러 번 있었던 선수이다 보니까 좀 위축된 플레이를 많이 펼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사실 타격 성적은 지난해도 좋았어요. OPS는 0.8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비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다. 아니면은 몸을 너무 사렸다. 이게 WR을 망친 주범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OPS가 8을 훌쩍 넘기는 선수다. 그리고 수비력이 상승할 수 있는 선수다. 이 가능성만 가지고 브라이스 하퍼는 3억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인가요? 이미 제시를 받았죠. 그쵸. 워싱턴 내셔널스한테 10년에 3억 달러를 제시 받았는데 자기가 걷어찬 거죠. 그러니까 이현우 기자가 단장이라면 네. 브라이스 하퍼를 3억에 삽니까? 이게 좀 단장이 된 느낌이면 다르죠. 저는 제가 단장이라면 절대 장기 계약 안 하죠. 장기 계약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망할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저라면 안 하겠지만 또 막상 저희 이제 팬들 눈에는 알 수 없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뭐 워싱턴 내셔널스 팬들 대부분이 하퍼의 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흥행이라던가 또 워싱턴 내셔널스가 어쨌든 프랜차이즈 스타 한 명을 둬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구단은 몰라도 워싱턴은 지를 수 있다. 그리고 지를 만한 여력도 구단주인 테드 러너가 워낙에 부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이제 방송에서 브라이스 하퍼가 워싱턴으로 돌아갈 확률이 제일 높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자, 하퍼가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뭐 타선은 앞서 이야기한 선수들이 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소토가 조금 더 성장하고 뭐 에더미튼이 다치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타선이에요. 그렇죠. 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서는 가장 뛰어난 타선이라고 볼 수 있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뭐 추가로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네. 하지만 이제 마운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맥스 슈어저는 네. 올해도 사이 영상 컨텐더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쪽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뭐 일단 스트라스버그가 지난해 부진하고 또 아팠죠. 그래서 이닝 소화가 상당히 적은 게 마음에 걸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패트릭 코빈을 영입한 거죠. 1억 4천만 달러나 주고 영입을 했는데 과연 이 선수가 슈어저처럼 꾸준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코빈이 만약에 슈어저와 원투펀치를 이룰 수 있다면은 뭐 스트라스버그도 여전히 구위는 그렇죠. 뛰어나니까요. 예. 이렇게 원투 쓰리 펀치가 구성이 된다면 타선이 워낙 위력적이기 때문에 워싱턴 내셔널스는 또 팀 내 불화 이런 게 없는 이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전력이죠. 네. 사실 워싱턴 내셔널스가 지난 시즌 이제 데이브 마르티네즈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바랐던 건 포스트 시즌은 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 이후에 제발 디비전 시리즈는 건너가 보자였거든요. 네네. 근데 베이커 감독 시절보다 15승이 떨어졌어요. 네. 반등을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일단 뭐 감독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하자면은 베이커 감독은 포스트 시즌에 약한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잘하는 게 있었죠. 이 어린 선수들 휘어잡기, 이 팀 내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만들기. 예전에 추신수 선수도 단 1년 동안 함께했지만 베이커 감독을 아직도 존경한다고 말을 많이 할 만큼 덕장이었는데 데이브 마르티네즈는 후임으로서 좀 그런 선수단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베이커보다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네. 어쨌거나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15승의 그 승수를 잃었던 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의 행보도 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팀인데요. 이 팀이 이번 오프 시즌 대한민국의 그 메이저리그 뉴스를 가장 많이 도배한 팀이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일단 구단주부터가 뭐 여러 얘기를 했었죠.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투자한 걸 보면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투자는 아직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뭐 맥커친도 영입을 했고요. 진 세구라 유격수도 영입을 했고. 그렇죠.
뭐 거기다가 뭐 데이빈 로버슨도 영입을 했으니까요. 지금 전력이 상당히 강해진 상황인데 거기다가 네. 리얼미토를 데려왔어요. 리얼무토까지 데려오고 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직 이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빅마켓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치세 근처까지 늘 페이로를 연봉 총액을 썼던 팀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봉 총액이 1억 3천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돼요. 아,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올해 이제 사치세 제한선이 2억 600만 달러거든요. 한 7천만 달러는 더 쓸 수 그쵸. 있다는 거니까 이론상으로는 하퍼와 마차도를 모두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데려올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지만 그 정도로 아직 여력이 남은 팀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많이 세졌지만 더 세질 여지가 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운드에서는 에런 놀라를 필두로 해서 도밍게스 선수죠. 네. 도밍게스 선수가 이제 또 마무리로 자리를 좀 매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사실 헥터 네리스라고 해서 이제 도밍게스 전에도 이렇게 좀 깜짝 마무리를 차지한 선수들이 종종 필라델피아에 있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두 시즌, 세 시즌 연속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불펜 투수는 의외로 정말 뭐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량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버슨을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좀 살짝 좀 모자란 네.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신에 이제 선발 로테이션은 정말 강하죠. 놀라도 있고 뭐 아리에타도 지난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 몫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싶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추가로 선발 투수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댈러스 카이클과 함께 뭐 브라이스 하퍼를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발 한 명만 좀 보강을 한다면 마운드는 좀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래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자,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7천만 달러가 남았어요. 올해 만약에 2억 달러를 채운다면, 네. 그러니까 뭐 3천만 불 이상의 선수급을 2명을 영입해서 2억 불을 채운다면 내년이 후년이죠. 네. 후년에 나오는 마이크 트라웃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죠. 그 얘기도 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브라이스 하퍼가 아니라 매니 마차도를 잡고 좀 돈을 아낀 다음에 트라웃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광팬이잖아요. 사실 뉴저지 출신이지만 워낙에 펜실베니아주랑 붙어있기 때문에 출신지가 트라웃을 잡는다는 얘기도 많고 트라웃도 아마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제안을 하면 오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요. 이런 추측도 상당히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년이 되면은 빠지는 연봉이 또 있거든요. 누가 빠집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서 연봉이 이제 디퍼된다고 하죠. 나중에 줘야 될 돈들이 다 끝나는 시점이 곧 다가옵니다. 그럼 또 추가로 충분히 연봉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필라델피아 필리스 자체는 사치스에 그렇게까지 트라웃을 영입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팀이기 때문에 근데 뭐 마차도를 영입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퍼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무슨 생각인가 싶기는 한데 네, 뭐 그래도 트라웃은 분명히 노릴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트라웃이 필라델피아 필리스 팬이긴 하지만 또 트라웃을 잡기 위해서는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좀 세졌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지난해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초반에 굉장히 치고 나갔지만 후반기에 이게 뒷받침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수비. 리스 호스킨스가 정말 최고의 거포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지만 외야수는 시키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렇죠. 네, 다시 1루수로 복귀를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수비를 다시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어이없이 놓치는 경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팀 수비력을 발전시킨다면은 뭐 멤버는 열심히 모을 테니까 강팀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뉴욕 매치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018년에 뉴욕 매치 제이콥 디그롬 말고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뉴욕 매치에도 좋은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브랜든 니모가 만년 유망주로 머물 줄 알았는데 지난해 각성에 성공하면서 WR 기준으로
4승 이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워낙에 출루율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4할이 넘는 출루율을 네. 기록하면서 외야에서 뛰어난 생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잠깐 부진하긴 했지만 콤포토 선수 마이클 콤포토도 이제 니모와 함께 거의 동기 수준이거든요. 정말 젊은 외야수인데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고 뭐 이제 로사리오 같은 경우에도 유격수로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은 많이 나타났다. 네. 다만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줘야 되는데 뭐 세스페데스는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뭐 프레지언 여전히 공갈포고 제이 브루스도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어. 에이캡 뭐 아스루두발 카브레라는 부상으로 많이 맞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정말 공격력이 형편이 없었죠. 그 증거가 이제 디그롬이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는데 간신히 10승 채운 것도 사실은 그래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방망이가 결국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뭐 로빈슨 카노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죠. 그렇죠. 사실 메인 칩은 마무리 에드윈 디아즈라고 봐야겠지만 로빈슨 카노도 약이 걸리긴 했지만 또 돌아와서는 잘했어요. 그렇죠. 이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새로운 이 베테랑으로 영입한 제드 라우리 같은 선수들은 또 어떻게 활약을 할 것인가. 이런 새로 영입한 베테랑들의 활약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스페데스가 원래는 한쪽 발만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양쪽 발 뒤꿈치 석회화 수술을 다 받아오면서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세스페데스가 돌아오는 것도 매치에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매치가 최근 들어서 강팀이었을 때는 언제나 세스페데스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세스페데스의 복귀도 상당히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운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제이콥 디그롬 선수가 올해도 아프지만 않다면 뭐 리그 최강의 투수 중 한 명으로 군림을 할 것 같고, 뭐 이제 사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매치에 선발진 4명. 그렇죠. 네. 사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3인방이 과거에 유명했었잖아요. 그렉 매덕스, 뭐 탐 글래빈, 존 스몰츠 이렇게 유명했었는데 존 스몰츠나 탐 글래빈이 매치 선발 투수들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말했을 만큼 기대를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뭐 메타비는 망해서 신시내티로 가고 뭐 신더가드도 생각보다는 부상 때문에 많이 성장을 못한 상황이지만 그렇죠. 셋 중에서 가장 기대를 덜 모았던 디그롬이 꽤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여전히 강력해요. 거기다 사실은 디그롬 전에 기대를 모았었던 잭 윌러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때 당시에 벨트란을 보내면서까지 영입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토미존 수술이 좀 차질이 생기면서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지난해 돌아와서 후반기 평균 자책점은 디그롬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이뤄냈기 때문에 선발진만 놓고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마치도 부상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 꽤 훌륭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선발은 좋은데 불펜은 이제 믿을만한 투수가 한 명도 없는 상황까지 전락을 했었어요. 평균 자책점이 5점대에 육박합니다. 4.96이었는데 내셔널리그 14위였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 에드윈 디아즈 이 시애틀 메리너스로부터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카노의 잔여 계약까지 다 떠안으면서 데려온 이유. 뭐 에드윈 디아즈가 지난해 54세이브를 거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그 최강의 불펜 투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꼽혀야 하는 선수가 디아즈 같아요. 사실은 디아즈가 9위는 원래 100마일을 넘게 자주 던졌지만 새 가슴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대호각성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뛰어난 성적을 펼쳤기 때문에 뭐 올해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제 파밀리아도 다시 영입을 했죠. 이 파밀리아는 마무리 투수를 하기에는 좀 약간 새 가슴이었어요. 집구석에서는 아닌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폭력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운드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셋업으로서는 또 메이저리그 최강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약물 3번 걸린 헨리 메이아가 마무리를 하던 시절인데 매치팀 투수들이 다 왜 이러죠? 네. 이 분위기 이거부터 바꿔야겠네 매치는. 근데 어쨌든 파밀리아도 다시 돌아와서 셋업을 맡아줄 네. 거기 때문에 지난 시즌이랑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간단하게만 봤을 때 타선은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고 마운드는 그래도 상당히 젊어 보이거든요. 네네. 이 그 불균형함을 타선에서 이제 잘 메워줘야겠죠. 항상 고질적인 약점이잖아요. 음. 매치는 이제 불펜도 강력해졌고 선발진은 원래 최강인데 과연 방망이가 얼마나 해줄 것인가 좀 의문이 들긴 하죠. 근데 만약 방망이가 평균 정도만 된다 이런다면은 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당연히 우승 경쟁을 하지 않을까. 결국 이 팀은 올해도 내구성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타자들의 내구성이 네.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프지만 않다면 뉴욕 매치도 상당히 이름값만큼은 뭐 절대 다른 팀들에 밀리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매치 팬들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뭐 사실 큰 기대를 안 해요. 이제 뭐 야구 성적 때문에 보는 거면 매치 안 보죠. 네. 하지만 좀 속 터지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 네 팀은 어쨌거나 지금 당장 성적을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했던 네 팀, 뭐 애틀랜타, 워싱턴, 그리고 지금 말한 뭐 매치, 또 필라델피아까지 네 팀은 뭐 누가 1등을 하건 누가 4등을 하건 이 팀이 잘했구나 못했구나 요 정도일 것 같은데 5등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5등은 네. 정말 확실합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죠. 지난 시즌에 말린스맨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로펌 회사의 대표라고. 네네, 맞아요. 네, 말린스맨이 결국은 시즌권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날 주황색 옷 입고 머리에는 이제 팬더 모자 쓰고 맞아요. 네, 인형탈 같은 거 쓰고 오시던 분인데 데릭 지터의 팀 운영에 실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스타급 선수들을 전부 다 제값을 못 받고 팔았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판 선수가 누가 있었어요? 스탠튼, 스탠튼, 오스나, 오스나, 옐리치 MVP. 다 망했어요. 와. 이 초특급 외야진을 팔아치워서 해체를 했는데 유망주를 이렇게 건졌다는 거는 욕먹어 마땅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그래도 칭찬을 하자면 리얼무토 트레이드는 제법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네. 네. 리얼무토가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의 포수라서 여러 팀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마이애미가 안 파니까 얘네 왜 안 파냐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사실은 각을 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로부터 뭐 식스토 산체스라던가 뭐 알파로 선수 뭐 이렇게 데려왔는데 상당히 좋아요. 정말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식스토 산체스는 최우속 102마일이 지금 찍고 있고 네. 뭐 경기당 평균 구속이 100마일 넘을 때도 정말 많은 선수이거든요. 선발이에요, 불펜이에요? 선발인데. 선발이. 네, 근데 뭐 비교 대상은 뭐 페드로 마르티네즈, 호세 페르난데스. 근데 이게 정말 좀 부상만 없다면 사실이 될 확률이 높은 게 100마일 던지는 유망주들 사실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그래요. 그게 선발 투수이고 그게 제구가 되는 선수는 드물잖아요. 산체스는 그 두 개가 다 됩니다. 거기다가 뭐 커브라던가 체인지업도 생각보다 빨리 이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잠재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에이스였던 뭐 세상을 안타깝게 떠난 호세 페르난데스의 후계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언제쯤 볼 수 있는 선수인가요? 지난해는 일단 싱글A에 머물렀어요. 이 팔꿈치에 좀 염증이 있어서 살짝 망설였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고요. 이제 만 20살이기 때문에 더블 A를 밟을 거고 그 이후에 내년쯤 콜업되지 않을까. 근데 이 팀은 좀 특이한 팀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가 더블 A를 안 밟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싱글 A에서 바로 올라와서 그의 메이저리그를 폭격했거든요. 식스토 산체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알파로는 원래 메이저리그 최고의 포수 유망주였지만 한 차례 망했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엔 다시 WAR이 2승 이상이었어요. 어쨌든 10홈런 이상 쳐줬고 나름대로 포수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만 25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성장 여하에 따라선 리얼무토 공백을 조금은 메꿔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튜어트 얘기도 좀 해보자면은 좌완 투수이고 싱글 A에서 20살인데 2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 2.09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좌완 투수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유망주 랭킹엔 들지 못했지만 성적만 놓고 봤을 땐 정말 뛰어난 잠재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리빌딩을. 네. 시즌이 아니라 리빌딩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팔았는데 그건 사실은 데릭 지터가 팀 운영에서 손을 뗐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팀이 나아질 만한 여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좀 얘기할 만한 거리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리얼무토도 판 마당에 무슨 이기려는 의지는 전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아예 없고요. 이제 선수들이 좀 잘할 만한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요 선수들이 잘하면 아마 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지글러 반등, 언제 메이저리그 경기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는 뭐 지글러도 반등해야 되고 우레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그럼 이제 파는 건가요? 그럼 팔아야죠. 그래서 좀 유망주를 끌어 모아서 메이저리그에 올려서 이 메이저리그에서 몇 명만 보강을 하면은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통 이럴 때 그쵸.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이걸 뭐 탱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한 팀들이 요 몇 년간 정말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 요즘 얘기나 해볼까요? 요즘 뭐 아예 벌랜드 선수는 작심을 했던데요. 네, 오늘 인터뷰를 했었죠. 네. 벌랜더 말고도 여러 선수들 뭐 얼마 전에는 버스터 포지도 생각나네요. 아니 당장 이기려고 해야지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팀을 왜 응원을 하겠냐. 선수들도 의욕이 안 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전에 켈리 젠슨이라던가 여러 선수들이 탱킹 또 선수들을 안 사는 메이저리그의 경향성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들은 파업 위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이애미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한장희 캐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린스맨조차도 지금 시즌권을 안 사겠다고 하는 마당에 누가 마이애미 경기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식으로 팬들은 지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도 빨리 정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정상 운영. 보고 있나 데릭 지터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데릭 지터 씨는 떠났으니까. 네, 뭐 사실 이제 구단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맡겨야죠. 믿고. 자, 아무튼 별난 MLB 시즌 2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편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 또 정말 재밌는 시즌을 예고하고 있는 아메리칸 리그의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했고 현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